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자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로 유명한 하비 다이아몬드의 비슷한 유형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마음먹은 것은 1년 8개월 동안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활동에 리듬이 깨지면서 신체 건강에 이상이 온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를 드리고자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그 코로나 팬데믹 그 일상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조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읽었었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읽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 2장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3장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마라. 4장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5장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 6장 부정적인 생각이 다이어트를 망친다. 7장 다이어트 할 때 생기는 궁금한 질문들.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는 7장을 빼고 총 6장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은 하비 다이아몬드가 지었고 강신원이가 옮겼으며 사이먼 북스에서 2007년도에 발간이 되었고 총 224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젊을 때 종합병원이던 몸을 자연위생학 실천으로 관광회복 후 레리킹 라이브, 오프라 인플루시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으며 뉴욕타임스 40개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자연 생리학적인 법칙과 인체의 순환기에 바탕을 둔 안전하고 균형 잡힌 방식이다. 당신의 몸을 포함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자연의 물리적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생명은 경외할 만한 불변의 법칙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 법칙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 또한 그 법칙을 어긴 결과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조이 브루스가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즉 내가 먹는 음식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입니다. 앞에서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 저자는 20대 중반까지 178cm 키에 90kg가 넘는 좀 헤비한 몸으로 각종 질병을 달고 살았다는 것도 부모님이나 조부님이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자연위생학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분이 자연위생학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고소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일시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담한 다이어트가 끝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수많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일반인, 연예인들, 저부터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대부분이 요요 현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먹는 방법,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70%가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루이스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폭식을 조장하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배고픔과 폭식이 악순환이 된다. 아마 충분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중에서 음식에 관한 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예를 들어서 야채 이런 걸로만 수십 년간 먹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걸 배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길에서 만난 자연위생학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법을 이 책을 통해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년 역사를 가진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정화하고 알아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위생학은 우주의 모든 자연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어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보면은 얼룩말이나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왜 비만함이 없는지, 병이 없는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도 똑같이 자연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간도 살이 찌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만 문제인 비만, 만성질환, 통증,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몸은 언제나 독성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냄으로써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인간의 몸은 자연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라면서 저자가 강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새삼 우리 몸의 소중함, 우리 몸의 어떤 그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한 번에 5.7리터의 피를 15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 하루 2만 4천 리터의 피를 펴내며 10만 번을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루의 양이니까 이걸 우리가 평생 하면 얼마나 많은 심장이 운동을 하는지. 근데 한 번도 고장이 나고 평생 100년도록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피부는 400만 개의 땀구멍을 통해서 우리 그 섭씨 36.5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냉각장치, 정말 어떠한 에어컨이나 에어컨디셔너, 공기청정기다 이런 역할을 못할 정도로 훌륭한 역할을 100년 동안 수행하죠. 또한 우리 뇌는 25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뇌는 100조 개의 세포가 한치 오차도 없이 100년을 작동하도록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인류가 참 70억 대인데 70억을 내 명령 하나로 한치도 없이 하루도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는데 우리 뇌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한치 오차도 없이 100년을 작동하고 지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24시간 동안 1,000조가 이상을 아무 하자 없이 수행한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노트북을 하면 핸드폰 보는 것 이런 멀티스태킹도 어려운데 충분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몸은 대단한 어떤 창조물이다. 그래서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에 있느냐?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료를 주는 것은 음식이다.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핵무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에 놓여있는 음식이다. 저는 참 이 말이 좀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신 분은 데이비드 루벤 박사이고 영양학에 관해 당신이 항상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우리 어떤 자연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쉬는 과정을 자연의 섭리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24시를 크게 3개 주기로 자연의 섭리로 나누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녁 8시까지는 섭취주의에서 이 8시간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먹을 걸 먹고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주기라고 해서 이때는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 아침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이때는 우리가 배출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대변이나 소변을 일어나자마자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주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표로 정리해 보면 섭취 주기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주기를 말하고 동화 주기는 흡수 및 사용을 말하고 배출 주기는 노폐물 제거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인체 주기에 맞추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자신부터 실질적으로 배출 주기에 이미 섭취를 하고 있고 또한 동화 주기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한 몇백만 년 동안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몸의 작동 기능이 적응을 못해서 질병이나 독소가 쌓이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의 70%가 비만인 이유는 우리가 전통적인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아침부터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나 스테이크나 이런 걸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독혈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독혈증은 현대과학에서는 신진대사 불균형으로 해석되며 존 길든 박사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독혈증은 맨 먼저 우리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고 또한 제대로 소화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음식물의 부산물을 통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 독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비만이 되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원인이므로 몸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 사례로 저자가 소개를 하는데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공장에 일을 하면서 하루에 20박스를 문서 분석에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5박스나 처리한다면 결국은 매일 여러분들은 5박스가 남게 되고 30일이면 150박스의 미처리 박스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미처리 150박스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른 곳을 숨겨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의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좌측에 보시면 우리 소화기관이 이렇게 있죠. 내가 몸에 하루에 1.6kg의 독소 물질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 신진대사에서 하루에 1600g의 독소 물질이 쌓이는데 하루에 내 몸이 1500g만 독소를 처리할 수 있다면 결국은 나는 매일 100g의 독소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일이면 3kg가 독소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문서 파쇄기로 5박스를 처리를 못하면 결국은 30일이면 150박스가 돼서 여러분들 어디인가 오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숨겨야 되듯이 우리 뇌에서도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돌아서 만약에 심장이나 뇌로 가게 되면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신체의 주인인 인간을 믿고 우리 몸은 자정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이런 내장이다. 내장지방으로 보관하게 되고 그러고도 남으면 우리가 엉덩이나 허벅지에 또 살이 찌게 되고 또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렇게 팔뚝살 이런 것으로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나중에 뭐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결국은 비만은 몸 안에 독소가 쌓여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1.5kg의 독소만 처리할 능력이면은 그 처리할 능력 이내의 독소만 쌓을 수 있도록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우리 많은 관광 전도사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루에 물 2리터를 먹어라. 그런데 저자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음식을 자연스럽게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지 물을 의도적으로 2리터를 먹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물이 70%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도 70% 되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신체 물이 70%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더라도 수분이 70% 이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나 햄버거, 탄수화물 음식 이런 거에는 수분이 그렇게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수분이 많은 음식을 딱 보니까 가장 좋은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인간에게 적합한 두 가지 음식은 바로 과일과 바로 야채가 가장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신체 기능과 우리의 어떤 자연의 법칙과 많은 음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가 다른 책에서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 구조를 보면은 우리 손가락이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구부지는 이런 형태를 보면은 이게 과일을 따거나 채소를 이렇게 채집하기에 가장 좋은 그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의 이 구조도 채식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몸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인류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 혹은 독소를 옮기는데도 수분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가 또 적절한 비유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6개월간 샤워도 하지 못하고 세수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에 악취가 나듯이 우리 몸의 내부도 우리가 계속 단백질, 고단백질, 고지방으로 먹게 되면 이게 내장이 결과적으로 내부가 하수구가 막혀서 썩어서 결국은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음식을 먹고 운동이나 이런 다른 걸로 배출하려고 할까 이게 언밸런스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끝 미각의 프로가 돼서 혀끝이 좋아하는 단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이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수분함이량이 높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며 여기서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수분이 함유량이 높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채나 과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야채도 이걸 뭐 찐다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품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함량이 떨어진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저자가 강조하는 게 사자는 호랑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한마디로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지 육식동물을 먹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육식동물은 충분히 자기가 육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풀을 먹고 자란 초식동물의 고기를 먹지 육식동물을 먹지 않는다. 그만큼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는 거죠. 동물은 식물왕국에서 난 음식을 직접 채취하거나 그 음식을 먹은 초식동물을 먹는다. 자, 그래서 저자가 또 적절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 독소리떼를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뇌졸중에 단체로 걸린 원숭이 집단을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당뇨병으로 매일 치료를 받는 다람쥐를 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자연상태 동물은 치명적 질병이 있다. 아까 왜 야생 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지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개와 고양이는 굉장히 비만, 당뇨,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인간과 함께하는 이런 애완견들이나 애완묘는 마찬가지지만 자연 상태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런 질병이 없는 이유는 바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동물의 순리가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도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3대 장수지역, 우리나라 전 세계 3대 장수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키스탄의 훈주쿠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아부카지아 지역, 그 다음에 에콰도르, 빌카빈반 이 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분들은 약 평생 동안 먹는 음식이 70에서 80%의 수분이 함유된 음식을 먹더라.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특징은 대개 100세 이상 장수하고 있고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으며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걸리신 분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자체가 현대인의 병에 약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먹는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장수 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마라. 자연 속의 동물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섞어 먹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이 건강한 이유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식탁 위에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가 먹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의 수백만 년 중에서 결국은 400만의 일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불과 만여 년 전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었지 그 이전에는 한두 가지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은 활력 있게 아침을 맞이하는지 아니면 찌뿌둥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하루의 차이는 결국 저자는 에너지의 차이라고 한다. 에너지는 돈과 같고 몸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 소화기관인데 우리는 이 에너지를 가장 함부로 소비하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육식이나 이런 과식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에너지에 도움 없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면 적절한 음식 배합을 한 식사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와 장은 우리가 너무 지쳐있다. 그래서 좀 휴식을 주고 아까 우리가 주기에 따라서 8시간 주기로 해서 섭취를 하고 휴식을 주고 해야 되는데 배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먹는다는 거죠. 마치 냉장고에 계속 음식을 넣어놓고 또 새로 또 음식을 사서 넣어놓는 것과 같은 형태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은 뇌로 가면 사망하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이 여러 가지 형태, 육식, 채식 등 소화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우리의 어떤 구조를 보면 채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혼식을 하는 이런 어떤 음식 문화가 발달되면서 인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섞어 먹으면 소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고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래 위에 머무는 동안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사 후 사람들이 식곤증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저것 섞어 먹고 위화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저자가 사례를 얘기하는데 얼룩말을 잡아먹는 사자는 이 고기를 먹고 나서 구운 감자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코기를 먹으면서 구운 감자도 먹고 우유도 먹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한 가지 음식만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 먹어야지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육식도 하고 탄수화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으면 특히 단백질과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것은 굉장히 위에 부담을 주고 부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느껴지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예도 없이 1200만 년 전의 원시인부터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모든 치아가 우리 인류는 과일을 먹은 치아로 나타났다 합니다. 과일이 좋은 것은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우리 소화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우리가 본능적으로 과일을 찾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중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적용된 한 가지 음식인 과일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일의 성분을 보면은 80% 이상 수분, 그러니까 우리가 70% 이상 수분을 섭취하는데 80% 이상 수분이 있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 한마디로 종합 우리 영양제 세트라고 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이 심장질환이나 심장발작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버드 의대 윌리엄 카스텔라 교수는 또 연구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과일을 소화하는 데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 몸에 소비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분해되어 포도당, 과당, 글리세린,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변형되어야 하며 뇌는 포도당 이외 어떤 것에도 의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기름으로만 운행되듯이 뇌는 포도당을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포도당이 가장 많은 게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과일의 섭취는 빈속에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난 뒤에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자는 과일을 먹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으로 샐러드나 생야채를 먹었을 때는 2시간을 기다렸다. 그게 소화되면 과일을 먹고 만약에 고기 등으로 된 식사를 먹으면 4시간이 지난 뒤에 과일을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과일을 빈속에 먹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음식에 포함된 5가지 필수 성분의 이상적 비율을 보면 포도당이 90%, 아미노산 4 내지 5%, 미네랄 3 내지 4%, 지방산 1% 이상, 비타민 1% 미만인데 과일을 보니까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필수적 이상적 비율이 적합한 식품이 과일이더라. 또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오전 12시까지 우리가 이때까지는 신선한 배출의 주기이므로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칼로리가 낮더라도 독성이 많은 음식이라면 몸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혹시 몸에 통증이 있더라도 통증은 내 몸에서 독소가 나가는 자가치유의 증거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먹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방을 줄이는 것이고 과일과 채소의 양을 늘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5장에서 단백질 강박증을 벌여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룩말이 기린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을 본 일이 있느냐? 또한 말의 젖을 먹고 자라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느냐? 사슴의 젖을 먹고 자라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암소의 젖을 먹고 자라는 인간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이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3가지는 보지 못했지만 뒤에 1가지는 모두 보아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우유를 사람이 먹는다는 것을 저자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이어트를 하며 단백질 섭취에 고민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충분히 섭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느냐이다. 몸에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부족할 때보다 더 위험하다. 그 이유는 단백질은 소화가 많이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몸은 단백질의 70%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23g, 한 달에 700g 정도만 먹으면 단백질이 충분하다.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단백질은 연료의 효율성을 오히려 파괴하며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오히려 소모시킨다. 그래서 저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전적으로 고기만 먹는 사자는 하루 20시간을 자지만 과일만 먹는 오랑우탄은 6시간만 잔다. 그래서 저자가 또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환기시킨다. 지구의 공기는 산소 21%, 질소 78%, 기타 1%로 구성된다. 만약 지구에 산소가 우리가 좋다고 해서 막 산소만 30%가 된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불균형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단백질이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코끼리나 들소처럼 힘이 센 동물들도 식물의 생명을 먹으면서 충분히 그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모든 고기는 인간의 몸속에서 독소를 뿜어내므로 당신이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에도 기생충을 죽이고 산란을 촉진시키는 비소 같은 아주 독극 물질이 있으니까 육식을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저자가 단백질과 우유를 같이 먹지 마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젖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유는 정치적인 식품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로비가 많은 식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송아지를 위한 것으로 암소에서는 한 가지 목적인 송아지 양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린아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슘을 보완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저자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이어트를 망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긍정의 마음으로 긍정의 결과를 얻는 것처럼 나는 정말 뚱뚱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자신의 몸에 뚱뚱하게 하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만을 유지하라고 여러분의 뇌세포에게 내린 여러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는 살을 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햇빛을 쬐면 격도가 나가니까 꾸준히 일광욕을 하고 심장이 강할수록 수명이 길어지므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심장박동수가 만약에 1분에 72번에서 54번으로 줄어들면 하루에 15,000번 이상 심장이 덜 혹사시켜서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저자인 하리다이어먼드 직접 본인이 약 40여 년, 50여 년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험한 내용을 자신있게 내놓은 겁니다. 저도 이번 여름방학을 계기로 이걸 한번 실천해서 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여러분들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